Hi, I'm Darcy Paquette, the Korea program consultant for the Far East Film Festival. And I'm really happy today to be here together with the director and actor from Night of the Undead, director Shin Jong-won, and actor Yang Dong-gun. And yeah, we're very pleased to be able to present this really fun and well-made film.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지금 저는 막 이게 막 일어나서 춤이라도 추고 싶은 이게 너무 좋은 일이어서 너무 축하드립니다만 이걸 아까부터 참느라고 그냥 왜냐면 또 영화제 뭐 약간 이런 좀 이렇게 calm-down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 너무 신납니다. 너무 기뻐요. 축하드립니다. 저 혼자 너무 지금 다시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이 영화가 전 작품도 그렇고 아이디어가 되게 흥미롭고 되게 독특한 소재인데 그래서 이 스토리는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원하는 시나리오는 장항준 감독님이 쓰셨는데요. 되게 유명한 감독님이세요. 한국에서. 이제 어쨌든 그 장르적으로 제가 좀 가장 잘 어울리겠다. 한국에 이러한 장르를 해왔던 감독이 거의 없거든요. 일단 저한테 의뢰를 하신 거죠. 감독님이 제일 잘할 수 있겠다. 솔직히 넘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장항준 감독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이렇게 시작을 했냐고 제가 이제 한번 물어봤더니 이제 밤에 이제 강남역으로 한번 나가셨대요. 그랬더니 막 밤새도록 사람들이 술 마시고 잠도 안 자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24시간 풀로 이렇게 사람들이 놀고 그러니까 이런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좀 그리고 싶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렇게 짧게 들었어요, 사실. 저는 장르적으로 되게 이게 우리나라에 또 한 번 새로운 어떤 장르적인 도전이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저도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시나리오 수정 같이 이제 그 뒤로 이제 각색 작업을 제가 했고요. 혹시 시나리오 어떻게 그리고 언제 처음 보셨는지? 시나리오 원래 또 제가 그 감독님의 작품을 굉장히 재밌게 봐서 시실리 2kg. 워낙 독특하고 그 기억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저한테 그 감독님 작품이다라고 시나리오가 와서 탁 봤는데 잘 아시겠지만 시나리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시나리오와 재미없는 시나리오. 재미있는 시나리오는 계속 책이 넘어갑니다. 차. 근데 조금 좀 어려운 시나리오는 이게 딱 덮고 이렇게. 근데 감독님 시나리오 일단 착착착 너무 잘 넘어갔고 제가 맡게 될 캐릭터도 제가 해본 적 없는 저도 굉장히 도전이 될 수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캐릭터여서 또 저희 회사에서도 이 작품 되게 좋을 것이다. 모두가 이 작품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캐스팅 어떻게 되셨나요? 어느 순간에 이제 모르겠어요. 그 전에 계속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어느 누군가가 양동근 배우 얘기를 딱 꺼내는 순간 거기 회의를 하던 전원 스텝이 관계자분들이 완전 막 소름 돋은 거예요. 그래서 맞다. 딱이다 진짜. 딱 정도가 아니라 이거 같이 하는 거 처음이죠? 처음. 그래서 그냥 만장일치로 이제 저희가 이제 구애를 했죠. 또 흔쾌히 해주셔가지고. 사실 감독님 다른 작품을 제가 또 할 뻔 했었대요. 저는 기억에 젊었을 때라서 잊어먹고 있었는데 직접 또 만나기까지 하고 또 이렇게 했었는데 그 작품을 또 못했던 얘기 잠깐만 해주세요. 그 무슨 작품이죠? 차우라고요. 이제 멧돼지 나오는 영화. 차우 되게 재밌는 작품이죠. 그것 때문에 한번 이제 뵀는데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좀 그런 삶을. 그럼 이 캐릭터 만드는 것은
뭐 영화에서 너무 인상 깊게 나와서 뭐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뭐 캐릭터 디테일도 그렇고 뭐 어느 정도 뭐 같이 하셨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미 계획된 건지? 저는 원래 그 배우한테 다 맡기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먼저 제가 어떤 이런 울타리를 두면 그 안에 이제 갇혀버리잖아요. 네. 저는 사실 별 말씀을 안 드렸어요. 네. 어떤 캐릭터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혼자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겠죠. 근데 이제 현장에 그 전까지 이제 리딩도 안 했어요. 저는 네.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다들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에서 연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우들끼리. 근데 딱 봤는데 되게 독특한 지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배우가 가지고 있는 힘인데 저는 배우 자체를 믿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뭐 피조물로서의 배우를 만들 능력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배우들이 가진 자체의 그런 능력치를 제가 좀 끌어올려주면 그게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켜봐주고 그러니까 제가 원하지 않았던 부분을 너무 잘 끌어내 주시니까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번 작업하면서 뭐 그동안 저도 많은 배우들 만나봤는데 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배우가 몇 없거든요. 네. 근데 정말 이번에 좀 감동받았을 정도로 네. 양동근 배우한테 좀 감동받았죠. 네. 혹시 지금까지는 뭐 많은 작품 하셨고 뭐 많은 감독들하고 같이 했었는데 뭐 감독님이 연출하는 스타일 어떠신지? 사실 장르적으로도 제가 처음 도전해 본 거였어요. 그래서 감독님 현장에서 스타일이 어떠실까? 근데 뭐 말씀하셨듯이 사실 뭐 전에 리딩을 해보고 어떻게 뭐 감독님 뭐 스타일을 전혀 몰라서 저도 현장에서 조금씩 이제 회차를 거듭하면서 감독님 스타일을 이제 알아가야 했어요. 근데 일단 감독님의 장르 자체가 저는 그 이미 대본 안에 감독님이 가고자 하는 그리고자 하는 그 에너지들이 다 이미 녹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감독님 장르는 배우가 뭔가를 뭐 이렇게 더 배우적인 걸 넣어서 만들어지는 영화라기보다 그 감독님 코드. 네네. 사실 저도 감독님 코드를 잘 몰라요. 이게 뭐지? 이해를 못하는 부분. 근데 분명 감독님은 이 씬에 이 대사에 뭔가 여긴 폭탄이 장치가 돼 있다. 근데 사실 전혀가 이해가 안 되지만 저는 믿었어요. 감독님의 이미 그 전작에서 보여주신 그 코드도 있고 그냥 내가 잘 몰라도 그냥 감독님이 써주신 대사대로만 하면 뭔가 나올 것이다. 이거는 저는 연기를 했다기보다 믿음을 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을 그냥 한 거예요. 저는 연기를 한 게 아니고 감독님의 대사를 입에 얹었어요. 그냥 이렇게. 왜냐면 믿고 제가 막 사실은 이걸 코미디라고 해. 코미디가 담겨 있는 이 장르를 뭐라고 좀 해야 될까요? 이걸 저는 그냥 SF 스릴러라고 생각해요. SF 스릴러. 그러니까 감독님의 영화나 이 대본을 보면 이거 코미디인가? 라고 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들으셨죠? SF 스릴러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걸 코미디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이건 뭔가 감독님의 그 진중함을 내가 얹을 수 있으면 이건 된 거다 하고 저도 많은 준비를 사실 안 해갔습니다. 왜냐면 현장에서 감독님의 디렉션 제가 다 준비를 할 수 없었어요. 여기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해갖고 이걸 빵 터트리실까는 감독님만 알고 계실 거라는 거를 저는 이렇게 좀 감을 잡은 거죠. 그래서 근데 너무 촬영 중간에도 제가 믿음이 더 생겼던 것이 저는 아무 준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감독님이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해봐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해볼까? 해갖고 감독님 디렉션대로 그냥 딱
했는데 일단 그 상황 컷 소리가 안 나고 저쪽에 계속 감독님이 모니터 보고 혼자 웃으시느라고 컷을 안 하시는 그런 상황, 이 현장에서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무도 몰라요. 그 코드 모르는데 그건 감독님만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코드가 딱 먹힌 거죠. 아무도, 그건 감독님만 알 수 있는 거. 야, 그래서 이건 뭔가 된다. 그런 이제 현장에서 그런 감독님에 대한 믿음, 영화에 대한 확신이 저는 그때 생긴 거죠. 그럼 영화 만들면서 뭐 촬영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 뭐였었나요? 이렇게 두 분 답장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장르 자체가 네. 사람들이 생소하게 생각하는 장르고 처음 보는 장르라서 네. 어떻게 하면 납득을 시킬까 사람들이 이뭐 세계관에 빠져들 수 있게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죠. 네. 그 처음에는 이런 설정, 뭐 외계인은 어떻다, 저렇다 그런 설정들을 되게 많이 이제 설명을 하다가 네. 나중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 이제 우리나라 한국 관객들이 특히나 장르에 대한 어떤 차별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런 게 되게 심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또 요즘에 많이 어떤 상업 그런 영화에 자본에 길들여져서 네. 물론 자본이라는 게 영화에 가장 중요하지만 너무 길들여진 천편일률적인 작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걸 용인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래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영화가 더 다양성을 가지고 발전을 할 수 있는데 네. 상당히 그걸 마음을 닫고 봐요. 특히나 거기다가 이제 코미디까지 얹어지면 코미디도 되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게 자 어디 한번 웃겨봐 이런 그런 태도로 접근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경계를 하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진짜 최악의 장르를 합쳐야 되는 게 저의 임무였는데 네. 그냥 과감하게 나가자. 신경 쓰지 말자. 네. 그냥 캐릭터 배우 믿자. 이 좋은 배우들인데 내가 두려워할 게 뭐 있나. 그동안 또 제가 쌓아온 어떤 영화에 대한 경험치가 있잖아요. 네. 좀 뻔뻔해지자. 설명 안 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뭐 맨인 블랙 같은 거 보면 설명 안 하는 부분 되게 많고 처음부터 그냥 외계인 나오고 시작하잖아요. 네. 그거는 되게 인정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장르가 나오잖아요. 인정 안 해요. 이게 뭐야, 뭐 애들 장난하는 거야 이래요. 그럼 스타워즈가 어떻게 나왔고 뭐 에일리언이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그런 지점들을 좀 어떻게 깨보고 싶었어요 저는. 네. 관객들이 이런 영화도 있다 봐라. 마음에 들거나 안 들건 그건 당신들의 자유지만 이런 다양성을 좀 존중을 해달라. 네. 그 다양성이 좀 더 이제 많은 관객들이 보면 더 좋겠지만 좀 그런 의식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뭐 꼭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냥 저도 관객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이 영화를 우리나라 영화를 좋아하면서 느껴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요즘 와서 너무 그게 고착화되고 심해졌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웠죠. 개봉했을 때도 그랬고. 네. 근데 그건 이제 점점 인정을 더 사람들이 근데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네. 그래서 그걸 좀 더 인정을 다양성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한국 영화가 제가 볼 때는 천편일률적으로 계속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 네. 그게 제일 힘들었죠. 저는 일단 배우로서 해야 될 고민, 이 시나리오를 어떻게 제가 받아들이고 연기를 해야 될까. 그거는 일단 이 코드와 재미 그리고 에너지가 이미 감독님이 녹여놓은 그 시나리오가 이미 너무 탄탄했어요. 완성이 돼 있어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할 게 없고 여러 장르가 있죠. 근데 이 장르 제가 즐길 수 있다. 현장에서 즐기면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들었어요. 거기다가 잠깐 TCO가 배급 무슨 사람이죠? 투자. 투배사. 그리고 이거는 게임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게 투배사의 대표님께서 좀 달랐어요. 제가 뭐 투배사 대표님들을 만나고 하는 그런 배우는 아니었는데 투배사 대표님의 감독님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남달랐어요. 일단 우리 감독
와 이런 분이 잠깐만 나 이런 그림 본 적 없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이 너무 애정이 너무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 저는 사실 이미 그건 다 상이 차려져 있는 밥상 같은 그래서 저도 숟가락만 이거 옮기면 이거 괜찮겠는데 사실 그런 마음이 저는 있었어요. 왜냐면 어른들이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데 저는 야 그것만 보고 그냥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런 안목이 다 있으셔가지고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저는 입에 얹었을 뿐인데 대사를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큰 고민 없이 그냥 즐길 준비만 하고 했는데 이렇게 됐네. 축하합니다. 이 정도 요즘 축하 좀 많이 해야 돼. 네. 이거 막 그렇게 하고 싶어. 네. 그래서 정말 고민도 없었고 그리고 의외. 왜냐면 보통 배우는 이 정도 연기하면 이 정도 반응이 올 것이다 라는 걸 그래도 좀 계산이 넣고 하잖아요. 근데 전혀 이거는 도대체 어떤 반응이 올지 계산할 수 없는 캐릭터였어요. 이 대사들도 그렇고 이거 그냥 줄줄 했어요. 줄줄. 근데 이런 반응 정말 좀 처음이에요. 이거 보는 사람마다 너무 잘 봤어요라는 말을 그리고 길게. 그리고 요즘 또 이게 뭐 극장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오래 있지 못했지만 또 이제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되게 잘 보시나 봐요. 재밌게. 그래서 그거 잘 봤다는 얘기를 되게 길게 오랫동안 듣게 되는 이 반응은 사실 저는 생각을 못했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믿고 가자 라는 그 마음 하나로 됐는데 이런 반응도 좋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배우 캐스팅 대해서 좀 물어봐도 될까요? 여기 뭐 이 작품 안에서 코미디나 장르 영화 많이 하는 배우도 있고 많이 안 해본 배우도 있는 것 같은데 캐스팅할 때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일단 코미디란 거는 저는 아예 배제를 하고요. 코미디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냥 그 캐릭터에 누가 제일 잘 어울릴까만 생각을 했죠. 집중을 했고 또 다들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했을 때 되게 하고 싶다. 근데 항상 그랬어요. 저랑 미팅을 할 때부터 이거 코미디 영화 아니다. 정말 그냥 상황에만 충실하게 찍읍시다. 다들 동의하고 다들 전국 배우고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합의를 하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거 정확히 보시면은 웃기려고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 배우 자체가 뭐 어떤 코미디를 한다든지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상황에 충실할 뿐이지 다들. 그러니까 좀 과장돼 보이긴 하지만 되게 상황에 충실하게 연기를 한 거고. 또 제가 일부러 그런 스테레오 타입으로 일부러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뭐 명탐정 코난이나 뭐 코난 도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캐릭터죠. 그것도 뻔뻔스럽게 그냥 저렇게 밀고 나가자. 거기 뭐 요원들 나오잖아요. 검은 정장 입고. 그냥 딱 저건 봐도 요원이야. 뻔뻔스럽게 나가자. 그냥 그렇게 나갔어요. 너무 좋은 배우도 같이 나오는 것도 있고 그 엔semble 너무 잘했던 것 같은데 혹시 이 배우랑 같이 연기하는 경험이 어떠셨는지? 그 이전에 일단 그 시나리오 감독님 그 장래된 힘도 있었지만 이거 캐스팅에서 일단 이거는 촬영 들어가기 전에 이제 첫 미팅 전체 미팅 때 배우들이 척척척척 전 거기서 벌써 게임 그때 제가 막 설레발 쳤을 거예요. 그거 내가 모였을 때마다 했는데 혹시 기억 안 나시죠?
와 이거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본 적 없는 배우들 탁 갖다 그 여기 카메라만 받쳐놓으면 와 이건 영화야. 이 배우들이 앉아 있는 것만 이렇게 받쳐놔도 이거는 영화다라고 싶은 그런 배우들을 탁탁탁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건 찍기 전에도 왜냐면 사실 그렇잖아요. 이, 관객들이 어디서 본 적 없는 그림 그런 거에서 좀 매료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건 캐스팅에서 벌써 거기서 전 끝났다고 봤어요. 와, 이 캐스팅 예술 그 중에서도 그 이미도 배우님 계신데 그분이 사실 저를 더 많이 살려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설정상 이제 저의 이제 그 여자친구인데 그 감정선 그게 이미도 배우님이 더 얹혀주신 디테일이죠. 사실 그 대본에는 그렇게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더 그렇게 근데 이미도 배우님은 저 그 캐릭터와 그 관계에 대한 그 디테일의 그 연기를 전반적으로 그거를 쫙 녹여주셔갖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저도 그 제 캐릭터가 더 살지 않았나. 그래서 이미도 배우님께 정말 이 자리를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앞으로는 어떤 영화도 만들고 싶은 네. 뭐 앞으로 특별히 하고 싶은 스타일이나 장르 따로 있는지 아니면 저는 이제 로맨스 영화를 되게 하고 네, 싶어요. 네, 코미디 말고요, 진짜 네, 되게 순수한 네, 풋풋한 사랑을 다룬 네, 그런 영화를 하고 싶어요. 네. 좋을 것 같아요. 그 감수성이 되게 제가 네, 심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떤 특정 장르만 지금 너무 많이 해온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변화를 주고 싶고 저도 그런 장르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많죠. 네, 네. 그리고 앞으로 뭐 지금까지 못 해봤던 뭐 역할이나 뭐 장르 있으신지? 사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제가 뭔가 이런 장르를 해보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는 배우보다는 어떤 장르들에 제가 좀 약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뭐 제가 로맨스는 안 될 것 같아요. 약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은 약간 와 이게 딱 지금 로맨스 그런 무슨 말인지 알죠? 저도 사실 로맨스 뭐 귀공자 뭐 이렇게 뭐 프리티워 저도 뭐 그런 게 좀 근데 그런 건 안 되고 이게 좀 최적화된 저의 이 약간 이 이런 거에 최적화된 그런 저를 찾아주시면 저는 어느 장르든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디네에서 이 영화 볼 관객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 어디 보고? 네. 어느 카메라? 네. 여기 보고? 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다들 전 세계 영화계가 침체되고 이런 가운데도 이렇게 영화 찾아주시는 팬분들이 있어서 영화가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국 영화 다양한 장르가 있고 우리 영화처럼 재밌는 영화들이 많으니까 많이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 시대를 굉장히 잘 탄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다들 좀 답답하고 우울하고 근데 우리 이 문화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지친 마음, 답답한 이 마음들 좀 뚫어주고 위로하고 즐거움을 주고 많은 좋은 영화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 감독님의 영화 죽지 않은 인간들의 밤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렇게 좀 바다를 넘어서 이게 우주적으로 우리
사람들한테 즐거움과 기쁨을 이렇게 줬다고 하니까 저는 이 시대의 흐름을 타고서 너무 좋은 영화가 잘 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즐겁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제 개인적으로 이 영화 너무 재밌게 봤는데 너무 잘 봤고, 네, 그래서 어떠셨어요? 아니 재밌게 요거 말고 좀 네, 어떠셨는지. 캐릭터 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너무 잘 맞고 이 스토리도 이렇게 제가 집에서 영화 보면 사실 극장과 달리 조금 힘들 때도 있는데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것 좀 힘들지만 근데 이 영화는 5분만 보면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꼭 보고 싶은 네, 그 마음이 생겨서 네, 그래서 네, 앞으로 한국에서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좀 많은 사람들 영화 봤으면 제 진심 마음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